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자, 시장 뉴스와 관계없이 어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우리한테 들려왔죠. 나로호 발사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삼수 끝에 성공을 했는데요. 참 말이 삼수지 그동안 먹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 고충이 컸겠습니까? 참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내 외신 모두 이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의 신화통신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연출된 상황극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서 그런지 우리 나로호 발사 성공에 대해서 아주 칭찬 일색으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마침내 양측 간 교신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대한민국 인공위성 50년 역사는 오늘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근데 저 밑에는 북한의 대응이 좀 걱정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한 로켓 기술은 북한보다 시점에서는 완성도 면에서 조금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 봤으니까 이번에 일본으로 가보시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시겠습니다. 글쎄 좀 중국 신화통신하고 비교할 때 그냥 구석에 조그맣게 싣고 있는데요. 보도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올리는 것 마냥 그런 인상이 없지 않고요.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도 지대공 미사일 배치하고 일본 영공에 진입하는 즉시 쏴서 떨어뜨린다고 경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이 가장 날카로워졌던 장본인이 바로 일본이니만큼 역시 이번에도 우리 나로호 발사 성공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서양 언론 측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CNN 바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축하한다 이런 건 미사여구 격으로 앞에서 쭉 늘어놓고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북한은 어떻고 북한은 어떨 수 있고 이런 시도가 북한에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논조 자체는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이런 우주 진출 경쟁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시아 그중에서도 한중일 3국이 똑같은 우주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스탠스가 약간 자식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한중일 3국의 GDP 대비 국방 관련 예산이 일본이 1% 미만, 한국이 2.5% 그리고 북한은 자료는 없지만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이런 로켓, 위성 이런 예산이 국방 예산에서 할당이 되는데 앞으로 달 착륙이니 우주 왕복선 이런 하이엔드급으로 가려면은 본격적으로 돈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이러다가 한중일 3국이 결국 국방 예산 증액 때문에 서로 부담이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로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 요소는 당연하겠죠. 하지만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성공 소식은 누가 봐도 축하할 만하죠.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GDP가 쇼크 수준으로 나왔다고요. 어떤 내막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합니다. 지난해 4분기, 2012년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속보치가 마이너스 0.1%, 즉 소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네요. 이거는 3년 반 내 최저고요. 일단 전문가들의 예상치 1% 플러스를 크게 이탈하는 결과 자체로는 쇼크 수준이었지만은 이번 GDP 하락 반전에는 몇 가지 일회성 요인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먼저 태풍 샌디로 인한 자산가치 훼손, 다음에 미 정부 지출, 그 가운데서 국방비 지출이 22.2% 일시적으로 급감한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요, 지난 4분기가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이었는데 이 한가운데인 11월 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들어있었죠. 근데 또 이 방위 산업이나 군납 같은 거는 이런 정치권하고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가급적이면 줄일 거 줄이고 미룰 거 미루고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오바마 대통령 재선이 확정되자마자 이번에는 재정절벽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관, 민, 양 사이드가 연말까지 긴축 모드를 풀지 못했다는 이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 요인이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저러한 이 미국의 GDP 성장률 하락은 내면에 이런 이슈들도 들어있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미 조정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럼 이
GDP 성장률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포브스지가 전합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 시간으로 아침 일찍 GDP도 저 모양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틀 일정 가운데 마지막 날 FOMC에서는 첫날하고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는 설명인데요.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매파 연준 임원들은 GDP 요거 보자마자 입에 지퍼를 딱 채우고 먼 산만 쳐다보는 그런 신세가 됐고요. 그런 만큼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금은 향후 2015년일지 14년일지 모르는 출구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양적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미 경제 회복세가 이러다가 중간에 멈춰버리지 않도록 우리 연준이 양적 완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폈다는 거죠. 따라서 연준이 투입하는 월 850억 달러 규모의 무제한 양적 완화 종료 기준으로 설정했던 실업률 6.5%, 인플레이션율 2.5% 룰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느낌표를 꽝 찍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결과 FOMC 성명서 발표 이후 금값은 상승세를 그리고 달러화 가치는 급락으로 반응했다는 설명입니다. 달러 가치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어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FOMC에서 연준 임원들 간에 조금 논란이 있고 불협화음이 감지가 되면 미 증시는 약세와 함께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일시적으로나마 지난 환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좀 야무지게 반등 채비를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GDP가 결국 또 복병이 됐네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약간 좀 신중하게 시장을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히 이 환율 관련해서요. 자, 목요일 외신 브리핑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전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